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창고 창고지기 정재훈 쌤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선생님이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좀 겹치고 또 일도 많아서 촬영을 잘 못했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시간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급적 최대한 매일매일 촬영을 해서 올려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시작되는 강의는요, 정석 강의, 미적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센, 수투 강의, 그 다음에 수능 완성 한번 강의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올려볼 테니까 각 학년마다 정말 도움되는 강의 많이 올려볼 테니까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맞아, 고1 수학에서 유리함수, 유리함 센 강의 남았죠? 네, 그것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도움되는 강의 많이 올려볼 테니까 수학실 올리는데 정말 선생님이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력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가시죠. 출발.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숫자가 좀 안 보여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확대시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값이 어때? 존재한다. 그죠? 어때야 돼? 값이 수렴을 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한대꼴에서 뭐가 성립해야 되죠?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어때? 같아야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가로 안에가 어때? 좀 불편해 보이죠? 어떻게 할까 이거? 먼저 가로 안에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얘네 K제곱분의 1은 냅두시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치? 뭐 하자? 통분. 그치? 통분해볼게요. n분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통분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치? 그러면 n의 10제곱분의 1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 우리가 각각 할 수 있죠? 뭐를? 10제곱을. 그래서 10제곱을 이렇게 주는 거야. 각각 취해서 이렇게 10제곱, 이렇게 10제곱 이런 식으로. 왜? 분모가 어때? 통분되니까요. 그치? 훨씬 보기 좋아졌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이렇게 좀 정리해가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n의 몇 제곱이야? 그죠? 10제곱이야. 이제 뭐 할 거야? 분자끼리 묶어야겠지. 자, n제곱 플러스 1이고요. 10제곱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뭐 하자? 분모끼리 그죠? 곱해야겠죠. 자, 분모끼리 곱하면은 어때? 지수끼리 더하는 거 알지? 그래서 우리 더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n이 뭐한데 갔어요? 자, n이 어때? 그렇지. 이 둘을 더한단 말이야. k 플러스 10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죠. 분자는 뭐야? 이거 한번 전개해 볼까? n의 몇 제곱이야? 곱하면은 그죠? 20제곱이고요. 그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 그지?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이게 어때? 이게 존재하라는 거야. 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죠? 자연수기 때문에 어때야 돼? 차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존재한단 말이야. 어디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러면 뭐가 같아야 돼? 최고차끼리 차수가 같아야겠죠? 다시죠. 20과 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10하고 20이랑 같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k값 구할 수 있겠죠. 10 넘겨서 k값이 이렇게 1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식을 정리한 후에 푸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약간 똑똑한 친구들은 딱 봐서 알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약간 식을 정리해가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으로 가시죠. 출발. 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문제 뭐라고 써 있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6n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뭐라 했지? an. 일단 얘부터 선생님 써볼게요. 자, an을 어떻게 쓰자고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그 다음에 얼마? 6n까지 합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자연수의 합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수의 합은 여러분들 이미 이따 배웠어. 수열 시간에. 그지? 그래서 합을 한번 써볼게요. 이걸 구하는 방법. 자, 2분의 끝에 보이죠? 6n. 그 다음에 6n 플러스 1. 그지? 우리가 2분의 nn 플러스 1 기억날 겁니다. 여기는 끝에가 6n이라서 6n 플러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약분해 보니까요. 3n 6n 플러스 1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18 n제곱 플러스 3n이다. 여기까지는 an 구했단 말이야.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부터 6까지 1부터 6n까지 그 합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만 다 더하자 이거야. 힘들어. 그건 못해.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불편해. 그죠? 그래서 약간의 우리 여집합 배웠어요? 빼는 거. 그 방법 써볼게요.
자, B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항이 이렇게 하자고요. 우리 1부터 다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해서 쭉 다 하는 얼마까지? 6n까지. 근데 뭘 구할 거냐면은 이 중에서 3배수는 빼버려야 돼. 그럼 빼면 되잖아요. 그지? 어떻게? 이렇게 빼면 되겠지. 3배수만 따로 이렇게 빼볼게요.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전체 있는 것들 중에서 3의 배수만 딱 제외하잔 말이야. 그럼 끝난 거죠. 그지? 그래서 걔네끼리만 더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를 구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거 3배수 아닌 것들만 빼서 하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지밥 방법 알지? 이 사건으로 여섯 건 이 방법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우리 그러면 얘 풀어볼 거야. 자, 이거 이미 했어. 그지? 똑같아. 그래서 이 답은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선생님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오래가면 수업하니까 약간 좀 어색해 선생님도. 자, 18n제곱이고요. 여기 3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빼면 되는데 이 3배수 하여튼 어떤 배수에서 확보하는 방법은 묶어주는 거예요. 3 묶어볼까? 이게 묶으면 알겠지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6n이 얼마야? 끝에가 2n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 얘도 어떤 합이야? 그렇죠. 자연수의 합으로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방법으로 bn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bn을 한 번씩 다시 써볼게요. 자, 이거는 18n제곱 더하기 3n은 그대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빼기 얘를 구해봅시다. 3 곱하기 2분의 자연수합이기 때문에 끝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연수합, 3배수합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 18n제곱 플러스 3n이 되겠고 곱하면 알겠지. 3n에 2n 플러스 1인 거거든. 자, 그러면 18n제곱이고요. 3n 되겠고 마이너스 6n제곱 마이너스 3n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둘 없애면 되고 나머지 남는 것만 정리해 봤더니 12n제곱이야. 이게 바로 bn이야. 끝났어요. 그지? 이제 대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n이 무한대 갔을 때 bn분의 an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 갔을 때 자, an 자리에다가는 요거 대입할 수 있어.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bn에다가는 이 결과를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넣어볼게. 18n제곱 플러스 3n이고요. bn에다가는 12n제곱이 되겠고요. 자, 무슨 꼴?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최고차항만 빼서 개수만 빼서 정리해 볼게요. 얘를 구해보니까 답은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가벼운가요? 하여튼 가볍게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 연습하시는 걸 부탁드리고 선생님이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이제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야? 일단 정수와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변에 정수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한 개 차이 날 수 있게끔 정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보시니까 알겠지만 이런 식이 보이시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만 선생님이 살짝 빼올게요.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빼왔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왼쪽과 오른쪽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그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지? 1일 경우에 뭐야? 그쵸? 완전 제곱식이죠? 얘보다 크죠? 자,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얘를 전개하시면 알겠지만 식이 이거야. 그죠? 당연히 얘는 얘보다 크죠.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냐? 무조건 이걸 정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잡아주고 난 다음에 요 값보다 1 크게 또는 작게 해서 양쪽만 잡아주면 돼. 알겠죠? 그러면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1 더 크게 n 플러스 2. 그죠? 그렇게 해서 제곱.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고요? 그 다음 루트. 그지? 물어본 게 루트라서 이렇게 루트를 딱 씌워주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야? 얘 밖으로 빼올 수가 있어요.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는 플러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곱이라서 나갈 때는 절대값 씌울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빼면 되겠어. 양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1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값이 n 플러스 1점 얼마란 얘기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얘가 뭐다? 정수 부분. 누구야? 바로 an이죠. 이게 바로 정수 부분이에요. 그럼 따로 빼볼게, 선생님이. 그러면은 an을 n 플러스 1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붙어있지? 얘가 뭐야? 그쵸. 소수 부분이야.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쓰자?
Bn을 쓰란 얘기야. 이게 바로 Bn인 거거든. 자, 그러면 요식만 선생님이 잠깐 빼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인데 자, 정수 부분 대신에 일부러 내가 뭘 쓰냐면은 그냥 냅둘까요? 그치? n 플러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어차피 더할 거니 둘 합치는 거니까 원래 점 더하기 이거 점 0.xx 이거니까 어차피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이 bn이라 했으니까 이거 대신에 뭘 쓰는 거냐면 그 자리에 bn을 이렇게 써주라는 거야. 그죠? 그럼 끝났어. bn을 정리할 수 있으니 우리는 여기에서 n 플러스 1을 왼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bn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 이제 an, bn 구했으니까 뭐 할 차례? 이제 곱할 차례예요. 물어본 게 이거니까. 자, 리미트 가겠습니다. n이 뭐한데 갔어요. an, bn 곱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an 대신 n 플러스 1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여기다가는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중괄호. 자, bn은 항이 두 개라서 중괄호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bn을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뭐 할 차례야? 딱 보니까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근데 뭐가 있어? 루트가 있지. 어때? 유리화 시켜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유리화 시키는 과정 이미 충분히 연습을 했을 거고요. 선생님은 유리화 바로 시켜보겠습니다. 자, 했다고 치면 요거 제곱하겠죠? 켤레 곱할 거 아니야. 플러스, 그지? 플러스 곱했다고 치면 암산해서 제곱해서 얘가 되겠죠. 루트 날라가겠지. 얘는 어떻게 제곱했으니까 얘 제곱해야겠지. 그래서 n 플러스 이렇게 제곱하는 과정 이게 바로 유리화가 되겠고 대신에 분모에다가 부호 바꿔서 분모에 넣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분모에 넣어볼게요. 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1 되겠고 곱하기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 더하기 n 플러스 1. 자, 전개하면 되겠는데요. 전개하면 이게 누구야? 이거야. 똑같지? 그래서 얘를 데리고 오면 되겠지. 자,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되겠고 얘를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뺀 결과는 분자가 1 되겠지. 그러면 1과 얘를 곱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습니다. 자, 루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가 되겠고 더하기 n 플러스 1인데 1과 얘랑 곱해서 분자는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끝났어요. 무슨 꼴이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그럴 때 뭘로 풀죠? 그렇죠. 최고차항. 최고차항이 바로 앞에 1차야. 다 1차죠. 얘도 1차인 거 알죠? 루트 안에서 2차지만 밖에 나가면 1차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1차식이기 때문에 요 개수만 빼오시면 되는 거는 개념에서 충분히 배웠을 겁니다. 선생님은 바로 답을 쓸게요. 자, 우린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1 빼오시고요. 1. 요 1 빼오시고 그 다음에 1 빼와서 답을 쓸 수 있겠죠? 정답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지? 그지? 근데 여기 요 식에서 물어본 식에서 정수인 부분과 소수인 부분을 끌어내는 방법. 그죠? 합친 게 정수, 소수 합친 거니까 얘네 둘 더한 게 요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양쪽에 완전 제곱 될 수 있는 그 식을 찾고 그 다음에 개수, 요 차이가 정수가 1 차이 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an 더하기 bn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근. 두근 나오면 뭐하지? 가슴이 어때? 두근거리죠. 뭐야? 근과 계수. 그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근과 계수. 하여튼 두근의 합곡곱인데 자, 일단 써볼게요. 자, 두근의 합은 우리가 많이 하던 거니까 이건 뭐 자연스럽죠. 자, 두근의 곱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두근의 곱도 16-n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봤고요. 자, 두 번째 할 일이 뭐야? 이거야. 우리
고1 때 배웠던 공식들을 정말 빠짐없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 뭐죠?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이름도 꼭 암기하세요. 자, 변형 공식. 그지? 이렇게 해서 이런 명칭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지만 알파 n 빼기 베타 n의 제곱이죠. 이거는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전체 제곱에서 4알파 n 베타 n을 빼면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8 대입할게요. 8제곱을 64라 부릅니다. 얘는요, 여기 써 있어요. 16-n입니다. 자, 16 곱하면 64가 되죠. 사라져. 그 다음에 곱할 경우에 얘는 4n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차식이야. 제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곱근 풀어볼게요. 자, 제곱근을 풀어보니까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n 되겠죠. 이거는 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문제에서 절대값을 씌웠어. 그러니까 어때?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플러스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플러스 값만 이렇게 빼오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다 정리했어요. 근데 이 값이 뭐야? 이 값이 바로 fn이야. 아, 끝났네, 그러면. fn 누구야? 그놈의 정체는 바로 2의 루트 n 되겠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바로 n 플러스 1이야. 아, n 플러스 1이 필요하구나. 그럼 2배 루트 n 더하기 1이죠? 이렇게. 이 필요한 재료들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배고프시죠? 네. 하여튼, 리미트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루트 n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대신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꼴이야? 갑자기 입맛 다시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그죠? 유리화 시켜야겠지? 선생님이 유리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 갔는데 루트 n 되고 있는데, 자, 2 앞으로 빼자. 둘 다. 그죠? 뺄 수 있죠, 우리가. 빼면 얘가 2 앞으로 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뭐 남은 게 뭐야? 그래서 남은 거는 루트 n 플러스 1과 얘만 남았지만 우리가 유리화를 맨날 해봐서 알 거야. 지겹죠? 이제 나중에는 암산으로 바로 빼서 답을 쓸 정도 실력이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답을 써봤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해보면은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되겠고, 자, 분자는 이 루트 n 요거 그대로 쓰시고요. 합차하면 되겠지. 합차할 경우에 루트 n 어때? 제곱하니까. 그지? n 플러스 되겠고, 제곱해서 n만 남게 돼 있습니다. 요 값이 얼마죠? 네, 1이야. 얘는 없다 봐도 되겠지. 그래서 얘만 남았다는 거야. 자, 남는 거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구할 거니까, 자, 이 루트 n 되면서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고, 자,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항 계수 써야겠죠? 앞에 1이 있고요. 여기 앞에 1이 있어요. 그지? 여기 앞에 얼마 있어? 2가 있네. 요것들만 빼오시면 되겠어요. 2 빼오시고요. 요렇게 1 빼오시고, 요렇게 1 빼와서 패스트하게, 빠르게 답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공식 모르면 안 돼. 선생님, 여기가 산지, 인지 헷갈려요. 그만큼 공부 양이 앞으로 계속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킬러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킬러가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정말 공부 양을 물어볼 거니까 정말 많은 구석구석에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학생이 대학 잘 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 정말 빠진 거 없이 꼭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으로 가볼게요. 출발. 자, 이 문제는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시험 볼 때 보통 한 3번 문제 또 2번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풀 줄 알아내고 가볍게 푸는 거 잘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너무나 풀이 방법이 많아요. 진짜 이 문제만큼은 풀이 방법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딱 2가지만 추천합니다. 그 2가지만 기억하시고 간단하게 푸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얘를 만족시킬 때라는 말 써 있잖아요. 그 말 뜻을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존재하는 값이 또는 수렴값이 또는 극한값이 4가 나올 수 있도록 AN을 찾을 때 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AN을 아주 쉽게 찾는 방법은 제일 쉬운 게 뭐야? 요 식으로 나눠볼게요. 그지? 2n-1분의 4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요 식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왜? AN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풀면 4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얘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 많이 있어요. 뭐 있을까 또? 예를 들어서 n분의 2 같은 거 한번 해볼까? 넣어볼게 다가. 자, 리미트 n이 뭐한테 갔어? 자, 2n-1이 있어. 이런 식을 4가 나올 수 있도록 만족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n 대신에 n분의 2 넣었을 때 한마디로 뭐만 나오면 돼? 4만 나오면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거 만족하는 식이 나왔을 때 같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값들 찾아봐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걸 찾았을 때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근데 요거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 우리가. 그러니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요거 나누어 만든 일반항식을 만들었을 때 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일단 1번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뭐한데 갔을 때, 자, an 대신에 2n-1분의 4를 딱 대입해서 1번 풀어보니까요. 자, 무한대분의 4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4는 뭐죠? 0의, 그죠? 존재, 0으로 수렴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간단한 문제거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푼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an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요 식을 여기 넣어서 풀란 뜻이야. 그러면 앞에 이렇게 n이 있잖아요. 자, 일반항 n 대신에 얼마 집어넣냐면 2n 빼기 1분의 4 이게 대입해서 풀란 얘기야. 답이 맞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값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답은 똑같습니다. 이 뜻이야.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 갔을 때 자, 2n-1분의 4n이다 이거죠. 이걸 풀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네, 2분의 4가 돼서 답은 2가 되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자, n제곱 곱하기 일반항 대신 자, 요걸 대입할게요. 그래서 4, 2n-1이다.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2n-1분의 4n제곱 되겠죠? 자,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그 뭐야 이거? 무한대지 발산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너무 많아. 이 문제만큼은 왜 이렇게 풀이가 많은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그래서 풀이가 천차만별이지만 하나만 더 추천한다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을 선생님 얘기 해드릴게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요식 보이나요? 얘를 치환시켜. 그래서 2n-1 an을 이렇게 bn으로 치환합니다. 그죠? 잠시 이렇게 바꿔 치환할게요. 그랬을 때 요식 써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이거 대신 bn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bn 집어넣어서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4로 간다 하면 되겠고 an은 그죠? 그때 an은 2n-1분의 b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bn은 어디로 가요? 4로 수렴하죠. 그래서 수렴하는 방법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자, 이 어디로 가냐면 일반항에다가 1 대입했을 때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1번 푼다면 얘는 어디로 가? 지금 얘는 한없이 얘는 4로 가죠. 4. 그죠? 얘는 4로 수렴하는데 얘는 한없이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니까 이 값은 결국 0에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죠? 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할게요. 이해할 수 있지? 하여튼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한다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n 곱하기 요것도 대입을 한다면 자, 2n-1분의 bn 되겠죠? 그럼 얘를 잠시 한번 식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2n-1분의 n 곱하기 bn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얘는 2분의 1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가까워져요? 얘는 값이 4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값들 수렴해서 어디로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모인다는 얘기야. 가까워진다. 그래서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까워진다가 뭐야? 극한이야. 알겠지? 이 값은 2분의 1로, 이 값은 4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곱한다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값이 2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3번 가볼게요. 자, 3번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자, n제곱 곱하기 일반항에다가 2n-1분의 bn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2n-1분의 n제곱이 되겠고 얘는 bn 되겠죠. 얘는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는 어디?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값은 어디 가까워져요? 그렇죠. 이 값은 4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4 곱하기 무한대야 그냥. 그죠? 얘는 그래서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분배하는 개념 아니고요. 여기 무한대로 가고 얘 4로 가니까 곱하면 무한대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번, 2번 선 풀었는데 선생님은 추천드리는 상황이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딱 봐도. 그치? 불편하고. 물론 증명할 때 도움되긴 하지만 가급적 빨리 푸는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푸세요. 상관없어요. 알겠지? 왜? 얘가 만족한다는 거는 거기에 맞는 일반항을 예로 들었을 때예요. 알겠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넣었을 때 4가 나오니까 그 만족하는 일반항식을 찾았을 때 그 식으로 풀란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해결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 6번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 이거야. 6n, bn. 헷갈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풀다가 6n인지 bn인지 잘 몰라갖고 잘 풀다가 틀리면 정말 괴로워요. 알겠지? 그래서 6자랑 b자랑 문제 풀면서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하여튼 얘 풀어볼게요. 자, 일단 뭘 시키자? 네, 유리화. 이제 많이 시켜봤을 테니까 우리가 바로 암산할까요? 그지? 그래서 제곱할 수 있겠지? 자, 제곱하니까 루트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제곱해야겠지? 그래서 bn은 이렇게 묶어서 제곱하시고요. 헷갈려, 이거 두 개. 알겠지? 하여튼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an 제곱 더하기 6n 플러스 bn 이렇게 되면서 8분의 3이다. 이거죠. 이렇게 값이 있다는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어때?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그래서 일단 분자식을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n제곱일 테니까 이 둘 묶어볼까요? 네, 묶었어요. a-b의 제곱 되면서 n제곱 되겠고 옆에 이거 6n이에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루트 이렇게 써보시고요. a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bn 그 다음에 이꼴 8분의 3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값이 있다는 거 차수가 어때? 차수가 같아야 돼. 분모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죠? 분자는요? 이거 1차가 돼야 돼. 무조건. 무조건 얘가 돼야 돼. 그래 얘가 나오겠지. 그죠? 2차 있으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이거 어때? 없애야 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값이 얼마가 되라고요? 0대란 뜻인 거지. 자, 우린 그래서 얘를 0 만들어주는 것부터 정리해 볼게. 이렇게 해서 일단 0일 때부터 이렇게 빼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어때? 사라지겠죠? 이제 없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최고차항끼리 묶어야 되겠지.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바로 6 요 빼오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A 빼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 빼와야 되겠지. 요거 B야. 6 아니에요. 하여튼 빼오겠습니다. 얘 쓴 게 뭐라고요? 6. 이 얼마? 루트 A. 그 다음에 얘는 B. 그 다음에 이 값이 8분의 3이다. 이런 표현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문자 요걸 가지고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지. 넘겨볼까? A는 B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B제곱으로 바꿔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루트에 B제곱이 되고 B분의 6 되면서 8분의 3인데 이게 나갈 때 뭐로 나가니? 그렇죠. 절대값 B예요. 그지?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이 B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여기 보실게요. 자, 봐. 만약에 B가 마이너스라면요. 어때? 이 전체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갖고 무한대가 돼버려요. 이건 나올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B는 어때? 양수가 돼야 돼. 그래야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게 더하게 되면 음수가 되면 이거 안 돼. 그죠? 그 플러스 돼갖고 무한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B는 어때? 양수라는 사실 꼭 여러분 체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또는 여기에서 B가 마이너스라면 빼기 B가 나오잖아, 얘가. 그럼 0 돼버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B는 지금 양수, 그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결과 얘가 나온다는 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결과는, 자, B가 나왔으니까 어때? 얘는 2B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약분해 보면 얼마? B분의 3이 돼서
요 B 값이 얼마가 됩니까? 그죠? B는 바로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A 값은 B를 제곱한 거니까 A 값은 64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벼운 문제긴 한데 자칫 실수하면 또 엉뚱하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N과 BN 정말 헷갈리는 식이니까, 헷갈리는 문자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기호 조심하시고 잘 쓰는 습관 여러분 나름대로 안 틀릴 수 있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7번으로 가볼까요? 출발.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와 같은 식을 요 식이다라고 했어요. 그제? 그러면 이제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까? 이럴 때 뭐가 제일 좋으냐면 식이 복잡할 때는 그죠?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문제 풀이법은 암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한 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럴 때 이렇게 치환해. 알겠죠? BN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쉬워져요. 문제가. 그러면서 요 식 두 개만 가지고 풀어서 요 BN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N을 BN으로 바꾸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AN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거든요. 대충 파악됐죠? 풀이법을 문제마다 풀이법이 있어. 그것도 암기하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이 풀이법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BN. 얘를 정리해 보니까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쭉 가요. n제곱까지. 밑에는 2n 3제곱이고요. 플러스 1인데 자, 분자. 이거 몰라요? 공식? 모르면 뭐야? 빌런이야. 알겠지? 외워야 돼, 여러분들. 절대 모르지 않겠지, 우리. 자, 공식 뭐야?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여기는 까먹으면 안 돼. 2n 플러스 1이 알겠지?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치매가 와서 까먹으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이거 병명이라 하면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정리해 봤을 때 자, 어때? 자, 2n의 3제곱 플러스 1 되겠고. 자, 그지? 근데 곱했으니까 가로 열고요. 곱하면 어때? 앞에 6이 붙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할 건데 이 분자는 전개를 해보자. 전개했다고 치면 이게 나올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쁘게 전개해 볼게요. 자, 12n의 3제곱 플러스 6. 그 다음에 분자는 2n의 3제곱 플러스 3n의 제곱 더하기 n이다.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뭐 하자? 똑같이 공평하게 리미트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변에 공평하게 리미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 같습니다. 자, 분자식은요. 오른쪽 식은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만 잘 보세요. 이것만. 자, 보면 알겠지만 최고차항이 3차 동차식, 그죠? 이거 차수 같은 식을 우리가 수학용어로 동차식이라 불러요. 그지? 그래서 동차식인 경우 앞에 있는 개수만 빼면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6분의 1 나오게 됩니다. 누가? 리미트 bn 값이. 그죠? 그래서 n이 무한대 갔을 때 bn 값은 6분의 1이다라는 걸 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 그러면 얘를 또 구하면 되는데 자, 다시 쓴 거를 빼올게요. 자, 이거 어떻게? bn은 an 빼기 4가 있고 밑에는 an 더하기 3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마찬가지 여기에서 an 구할 수 있어, 우리가. 그지? 요거 곱해서 구해 볼게요. 자, bn an 더하기 3는 an 빼기 4 맞죠? 전개해서 an bn 더하기 3bn 이거는 an 빼기 4가 되고요. 자, 넘겨오면은 an은 bn-1 또 마이너스 3bn 빼기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bn-1분의 빼기 3bn 빼기 4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양변 리미트 씌워서 an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리미트 씌워 볼게요. 자, 무한대 갔습니다. an. 자, 리미트 무한대 갔을 때 자, bn-1분의 빼기 3bn 빼기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얘 어디로 가까워져요? 얘는 6분의 1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값을 이렇게 분모분자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얘는 6분의 1에 가까워지고 4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6분의 1 마이너스 되겠지. 요것만 잘 정리하면 끝입니다. 자, 분모는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고요. 자, 분자는요. 자, 이게 얼마야? 6, 4, 24, 27 되겠지? 그래서 같은 6끼리 약분해주면은 얘 약분하면은 5분의 27 남겠죠? 그래서 정답이 5분의 27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BN으로 바꿔주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양변의 리미트 취해서 이 값이 극한값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얘를 BN을 A를 바꿔서 일반항 A를 구한 다음에 그죠? 양변의 리미트를 취해서 가까워지는 값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풀이 방법 기억해서 연습,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8번으로 갈까요? 가시죠. 출발. 자, 8번 문제. 이렇게 올바른 걸 찾는 문제 또는 보기에서 올바른 걸 찾는 문제 알죠? 이런 문제 풀이하는 방법은요.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발레법이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참이 안 되는, 거짓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를 발레법이라 그래. 그래서 참에 반대가 되는 예를 들어주는 방법이야. 자, 또는 또 뭐 있어요? 바로 대입법이 있어. 그치? 대입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공식은 뭐야? 그죠? 정의라든가, 우리 알고 있는 정리,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또는 정의 내는 것들을 외워서 맞는 거 딱 보고 찾는 거죠. 그지? 우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그나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뭐가 좋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발레법이야. 왜냐면 너무나 쉬운 거라서. 무한대 가는 것들 엄청 많거든. 겁나게 많아. n제곱도 있고 2n도 뭐 많죠. 제일 쉬운 거 했겠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왜? 빠르게 예를 들 수 있겠지. 자, 무한대 가는 것들 중에 이게 있어. 이런 것들이 많아. 엄청 많아. 그죠? 그런 것들 대입하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분자에다가 2n 대입하고 분모에다가 n을 대입할 경우에 약분하게 되면 1 안 되고 2 나올 수 있어. 아니면 얘가 제곱되면 또 무한대 갈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정말 엄청 많죠. 그렇게 해서 발레를 우리가 들어주는 방법이라는 걸 파악을 한다면 이렇게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1번 땡 틀렸고요. 마찬가지야. 두 번째도 그죠? 똑같아. 얘도 무한대 써 있으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은 예를 들어봤을 때 2n 마이너스 n 오케이 빼봐. n 나오지 않나? n에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잖아. 안 되잖아. 이제 이렇게 안 되는 발레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은 뭔가요? 이거 공식이야, 여러분들. 공식을 잘 외운 친구는 이거 안 되는 거 알 겁니다. 자, 왜 안 되는 거지? 알죠? 뭐가 빠졌어? 등호. 이게 있어야 참인 거야. 등호가 빠지면 안 돼. 그죠?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정답이고 얘가 없었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꼭 암기하시고 반드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일반항 AN 대신에 이런 발레를 예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얘가 어때? 더 크죠? 그죠? 플러스니까요. 자, 여기다가 리미트를 양쪽 씌워볼까요? n이 무한대 갔을 때 an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 무한대 가니까 얘가 사라져버려. 이 값이 1 돼버리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도 리미트를 하게 되면 이 값도 1 되어버립니다. 얘는 1 뺀 값이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약간 크겠죠. 하여튼 거기 같죠. 자, 크면서 같아요. 그지? 그래서 반드시 등호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꼭 암기해. 이거 중요한 공식이다. 모르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어떻게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주어진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얘를 물어보는 걸 찾는 거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4번. 여기 써볼게요. n이 무한대 갔을 때, 자, bn을 얘를 가지고 만들어 주라는 거죠. 어떻게? 잘 머리 써볼게요. an-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둘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왜? 이거 수렴하잖아. 그럼 뺄 수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분배할 수 있고 또, 그지? 그래서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 bn 맞죠? 정리하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바로 bn이기 때문에 분배했을 경우에 n이 무한대 가게 되면은 an- n이 무한대 갔을 때 an- bn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값이 얼만데 이 값이 지금 뭐야? 그죠? 알파라고 써 있어요. 얘는 0 써 있죠? 그게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 리미트 bn 극한값은 이렇게 알파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식 만들어서 풀면 되겠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뭔가요? 마찬가지야. 뭐 많죠? 너무 많아. 뭐 있을까? 뭐 n제곱? 그래. 해보자. 뭐한테 하는 거 맞지? 그럼 어떻게 얘는 0 가는 거, 식을 이런 예를 들어보자. 그런 발레를 들었을 때 대입할 수 있겠죠? 얘가 n제곱이고 얘는 n분의 1이기 때문에 어때요? 곱하면 n만 남겠죠? 어디로 가? 무한대가 되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뭐야? 발레법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연습하면 되겠죠. 이런 거 학교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니까 내신 연습 꼭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 이거 꼭 기억해서 많은 것들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센 책에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또 강의 올릴게요. 하여튼 연습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으로 갈까요? 출발. 자,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뭘 구하죠? 이게 첫째 양, 둘째 양, 셋째 양. 앞에 이런 말 써 있어요. 수열. 이렇게 말 나올 때는 직접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해봐라. 이런 소리예요. 뭘 통해서? 규칙을 통해서. 알겠지? 어떻게 추정할 줄 알아야겠죠? 이게 뭐 점화식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어떤 순서 잘 보시면서 어떤 규칙인가 잘만 파악하신다면 어렵지 않고 그냥 따라하기 연습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다 따라하기. 그래서 점점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따라가 볼게요. 자, 첫째 양 누굽니까? 첫째 양이 루트 2죠? 자, 둘째 양이 이거죠. 자, 루트에 2 플러스 루트인데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첫째 양을 두 번째 양과 연결을 맺을 거야. 이 점화식이야. 점점 되어가는 식을 점화식 그래. 알겠지? 그래서 루트 2 대신에 지우기를 지우세요. 그지? 그다음 뭘 쓴다? A1을 쓸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양이 이게. 알겠지? 마찬가지 요 세 번째 양이나 세 번째 양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지켜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잘 보시면요. 이게 두 번째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두 번째 이거. 그죠? 이 두 번째 양이야. 그 두 번째 양 지우개를 지우고요. 지우개를 지우고 거기다가 두 번째 양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하,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3, 4번이면 다 알 수 있어. 규칙을. 머리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마찬가지 이게 n번째나 n 플러스 1번째도 그런 규칙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두 번째 양이 이 모습이야. 얘가 세 번째 양이야. 아, 그 뭐일 것 같아? 그죠?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 양, 요 둘 관계가 얘가 n 플러스 1번째 양이면 얘가 n번째 양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따라하기 연습했다면 쭉 썼다면, 계속 썼다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요런 식을 뭐라 그래? 요런 식을 점화식이라 그래요. 자, 점점 되어가는 식이지. 바로 어떤 식이야? 바로 도미노 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막 일반 A만 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이 수열이 수렴한데 이거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이야. 자, 수열이 수렴한다? 이 뜻이야. 일반항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알겠지? 이 말 뜻은 무한대 번째 항이 바로 계속 하게 되면 맨 끝에 맨 마지막은 알파에 가까워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차피 관계없는 게요. 알파가 되면 그죠? 항이 하나가 더 있다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죠? 얘도 알파고요. n 플러스 2도 알파고 3도 알파 계속 알파로 쭉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도 대입하면 알겠지만 얘가 되잖아요. 얘도 알파에 가까워집니다. 얘가 어차피 계속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할 게 뭐야? 1이죠. 1부터 무한대 대입하는 값인데 그 값이 결국 알파에 가까워진다. 마찬가지 1, 2, 3 막 대입해봐. 똑같이 무한대 나오죠? 똑같이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얘가 나왔다는 거는 얘도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났어. 양변에 뭐만 취하자? 그쵸? 리미트만 취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수열이 같은 거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우리가 리미트만 이렇게 간단하게 취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풀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 자체가 알파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an 요게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얘는 계속 이가 있는 거야. 그죠? 이는 계속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는 계속 있으면서 이 값이 바로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 되겠어요. 알겠지? 이거 쓰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연습하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풀이법이라서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알파에 가까워지고 요것만 요 식이잖아. 식만 알파에 가까워지고 옆에 딸린 것들은 그대로 쓰는 거야. 알겠지? 계속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파 구하면 되겠지? 그 양변에 뭐 해줘야 돼? 제곱해야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이 되고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인수분해로 알파 값만 구하면 끝. 그죠? 선생님, 알파가 플러스 빼기 둘 중에 뭡니까? 당연히 전부 다 플러스잖아요. 다 양수야. 그치?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답은 양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풀이법 요거 같다는 거 암기하시고 이 문제 키포인트는 일반항을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일반항 만드는 과정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기억한 다음에 이 훈련대로 하신 다음에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서 요 풀이법을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수렴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해 가시면서 한 번만 더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 문제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그래프 문제는 뭘 시키면 될까요? 얘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프 문제는 좌표화다. 알겠죠? 이런 점들 전부 다 좌표화 시켜주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좌표시키는 방법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누구에 대해서 이 점을 pn 그랬으니까요. 자, pn 4n 플러스 1,0가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바로 좌표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지? 이런 점들을 그래프에다 옮겨주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가볍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R 구하면 되는데 R은 1,0 다 있어. 다 줬어, 문제에서. 자, Q에만 구하면 되겠죠?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X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자, 1값을 X에 대입을 하면 이 Y좌표는 N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끝났어 이제. 자, 물어본 게 뭐야? 넓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거의 넓이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넓이 SN 그랬는데요. 자, SN은 자, 가로 곱하기 세로. 자, 밑변의 길이가 이 좌표에서 1 빼야 되겠지?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4n 되겠고, 자, 높이는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n분의 1이 바로 요 세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어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자, 루트 n분의 1 얘랑 얘는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때? 우리 약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약분할 수 있어요. 루트 n만 남았죠. 그 결과 얘만 남았기 때문에 넓이는 2 루트 n이다. 여러분들 가볍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차례니? 자, 요 길이 구할 차례인데요. 문제에서 얘를 ln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ln. 자, 뭐 알죠? 두 점 사이 길이기 때문에 ln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또는 피타 하면 되겠죠? 그지? 밑변의 길이 이거죠? 피타 하게 되면은 피타고라스 얘 제곱이 되겠고 얘 제곱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n분의 1이죠. 얘 같은 경우를 정리해 보니까요. 16n제곱 플러스 n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식 세웠으니까 대입해서 풀면 끝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n이 뭐한테 갔는데 sn 제곱해야겠죠? 제곱해 보세요. 4n 되겠죠? 자, 분모값은 루트 16의 n제곱 플러스 n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린 그래서 앞에 있는 최고차항 계수, 그죠? 요거 얘만 뽑아다가 쓰면 되겠지? 자, 밖으로 빼오면 4가 되겠고 4가 되니까 이 값은 1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문제 뭐 하라고요? 좌표와 이것만 꼭 기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11번으로 모실게요.
출발. 자,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문제 풀기 전에 공식 먼저 암기해 줘야겠지. 자, 리미트 RN에 대해서 무한등비 수렴 조건 다 알죠. 자, 공비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0으로 수렴하고요. 자, 1일 때는 1로 수렴하지. 어쨌든 0이든 1이든 수렴하기 때문에 자, 수렴한다는 조건은 반드시 공식이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억해 줘야 돼. 자, 이 문제 가볼게요. 자, 어떻게 합니까? 공비R을 찾는 게 중요한데 항상 R의 N제곱에서 N제곱을 제외한 여기 R이야. 자, R 누구야? 그러면은 그죠? 절대값 X가 R인 거죠. 자, 누가 R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R 써보니까 이게 바로 공비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 뭐였어요? 바로 어떤 범위?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래서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기본 상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 번 풀어야 돼? 2번 풀죠? 자, 얘 풀고 얘 풀어서 공통 범위 하시는 건 다 알죠? 얘는요, 항상 모든 실수야. 첫 번째 1번은 얘는 뭐라고요? 모든 실수 x가 되겠지? 왜냐고요? x는 절대값이라서 늘 양수예요. 마이너스 1보다 늘 크죠.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떤 x가 온다 하더라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입니다. 한마디로 집합에서는 그쵸.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풀 줄 알죠? 절대값 x가 있고 1돼 있을 때 절대값 풀이 방법.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1까지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전체 집합과 어떤 해집합과의 공통, 그죠? 교집합은 바로 얘가 되겠지. 그래서 요 1번 답은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2번도 마찬가지야. 공비가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걔만 잘 파악해서 찾아서 알아볼게요. 자, n 따로 보면 안 되고 묶어야 됩니다. 자, 묶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 무슨 법칙이야? 지수 법칙이죠. 또는 성질이야. 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공비예요. 이게. 알겠죠? 항상 R의 N제곱이니까 자, 우리가 R의 N제곱이니까 이게 다 공비야. N 빼고 이게 다 공비인 거야. 그지? 그래서 공비 R은 X-2가 되겠고 얘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이거에 찾는 그죠?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찾기 위해서 공식만 암기해서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지?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 요 1번 하나 풀어주고요. 응? 자, 두 번째는 2번 얘 풀면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 교집합 공통범위 구하면 기분 좋은 답이 나오겠지. 그죠? 하여튼 첫 번째 1번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x-인데 이거는 뭐 1수학이니까 잘 풀 것 같아요. 전개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넘어온다면 플러스 1인데요. 0보다 커요. 그지? 이게 뭐야 근데? x-1의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큰 거. 이거 답을 쓰는 방법은 누가 와도 양수가 되는 거예요. 다 되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누구? 1이죠. 그러니까 1만 빼. 왜? 1일 때는 제로가 되니까 안 돼. 걔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요 부등식 쓰는 방법이야. 어떤 x가 와도 제곱은 양수예요. 하지만 1만 뺍니다. 그래서 1 뺀 모든 실수다라고 쓰시는 거야. 이거에 해를 쓰는 방법이. 자, 1번 구했고요. 자, 2번 풀 차례예요. 자, 2번은 얘가 되겠죠. 자, x-2가 1 이하인데요. 얘를 전개해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불행하게도 인수분해가 안 돼서 여러분들 근해 공식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풀어봤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요. 아시죠? 작을 때 답 쓰는 방법은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자, 두 값 사이에 그죠? 두 값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두 값 사이. 자, 작을 때는 자, 두 값 있으면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일렬로 쭉 배열한 해를 쓰는 건 다 배웠을 거야. 그지? 그러면 1번, 2번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 둘을 교집합해서 공통범위 구할 차례입니다. 자, 그림 그려야겠습니다. 어떤 그림? 수직선. 자, 이건요. 자, 1에서 루트 1을 뺀 값이고요. 얘는 1에서 루트 1을 더한 값이니까
거기다가 1 뺀 거 무슨 말이야? 1은 빼는 거잖아요. 자, 1보다 작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게 1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 이게 바로 찾고자 하는 요 두 번째 해당되는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답을 쓰는 건요. 이렇게 쓰시는 거죠. 1 빼기 루트 2에서 얼마? 1 또는, 그죠? 또는 답 두 개니까요. 자, 1에서부터 1 플러스 루트 2까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비 R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공비 R이 누군지 전체 n제곱 만들었을 때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공비야. 그 공비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X의 범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가볼까요? 출발. 자, 12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반항식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다양하게 3개 공식을 줬고요. 자, 그 세 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 값을 따로 구한 다음에 넣어서 전체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 물어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일반항이 이거였을 때, 이거였을 때, 이거였을 때 다양하게 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기억부터 알아볼게요. 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가서 AN까지 합이죠. 합이 합. 요걸 간단하게 써볼까요,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쓰는 거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얘를 AK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 AK, 이게 AK잖아요. AN, 그걸 K로 고치면 얘란 말이야. 그래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K. 얘를 구해주면 자, 2분의 n은 n 플러스 1 되겠지? 선생님,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저는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면 돼요. 첫째 1일 때, 예고일 때는 1이고 두 번째 항 2고요. 해서 n번째 항은 n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 자연수 합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편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 볼게요.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 갔을 때, 자, 분모에 n이 있고요. 분자에다가는 요 식을 그대로 넣어야겠지? 이거 대신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죠. 자,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n끼리 약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자,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얘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무한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린 지금 존재하는 거, 값이 나오는 것만, 수렴하는 것만 찾고 있는 거니까 기억 틀렸어요. 그러면 니은 가볼게요. 자, 또 마찬가지. 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이렇게 가서 AN까지 합인데, 자, 얘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준 값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뭘로 고칠까요? K로 고쳐. K로 고쳐. K로 고쳐보니까 어떻게? 2의 K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게 뭐야? 등비수열 합이죠. 자, 첫째 항은요. 자, 공비가 이거지. 또 까먹었지 또. 그럴 줄 알았어. 자, 일반항 공식이 뭐야? 공비 R이 1보 작을 때는 1-R, 1 빼기 R의 N제곱이고요. 만약에 1보다 클 때는 R-1, R의 N제곱 빼기 1인데 왜 이렇게 하냐면 한 번에 답을 내기 위해선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야. 사실 둘은 같은 거야. 같은 공식이지만 1보 작을 때는 얘가 편하고 한 번에 답이 나오고 1보다 클 때는 얘가 한 번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공식은 따로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죠? 하여튼 1보다 공비가, 그죠? 이 공비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갖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되겠고 1-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분하고 남은 게 이런 답이 나왔다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뭐야? 리미트를 취해서 요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n분의 1이고 이 결과에다가는 얘를 넣어야겠지. 그래서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 어디로 가요? 얘는 무한대가 되죠? 그럼 얘 무한대. 얘는 무한대로 가요, 지금. 그럼 이 값이 얼마? 이 값은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 무한대가 되면 1보 작기 때문에, 그죠? 얘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이게 0으로 가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 값은 바로 1로 갑니다. 얘 0으로 가는데 1로 가니까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0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어떤 값이 나온다 할 때 그게 존재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수렴값, 극한값 나왔기 때문에 얘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보죠.
자, 디귿은 뭐야? 이거야.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지? 이게 뭐야? 진동하는 거야. 자, 1 대입하면은 얼마지?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또는 그죠? 플러스 1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해갖고 N항까지 합이 얼마이냐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선생님 봐봐요. 대입해 볼게다가 각각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합은 다르겠죠. 자,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1 대해봐요. 그럼 얼마가 되죠? 0 되지. 또 빼기를 해봐. 이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자, 또 1 더해봐요. 다시 또 0 되겠죠. 또 빼기를 해봐요. 또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러니까 이 합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이 값들을 넣어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디귿을 푸는 방법은요. 넣어서 이제 풀어보니까 자, 디귿은 n이 무한대 갔을 때 요 분모를 할 수 있죠. 그래서 n분의 a1 플러스 a2 플러스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 분자값이 그죠? 분자값이 둘 중에 하나야. 쭉 대입해서 더하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 나오던가 이 값이 전체가 또는 0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이. n이 무한대 갔을 때 자, n분의 마이너스 1 나오던가 또는 한글 0. 뭐 한글 쓰면 안 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여튼 얘가 되거나 또는 얘가 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 분모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얘가 됐건 무한대분의 얘가 됐건 둘 다 0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0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씩은 진동인데 전체를 볼 때는 0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나씩 볼 때는 요렇게 일반항 자체만 볼 때는 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 하나는 얘가 누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에서 자, 얘가 누구니라고 물어볼 때는 그 말 못해. 왜냐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면 플러스 1이야. 이 값은. 그러니까 빼기라면 1인데 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진동이야, 이거는. 근데 얘는 합이야, 합. 얘는 달라. 같은 게 아니죠. 얘를 집어넣어서 나온 합이란 말이야. 합은, 전체 합은 얘가 나오거나 또는 얘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분자 합은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밑에가 무한대니까 다 0으로 가겠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값은 0 나왔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 무한대분의 0 이거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죠?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야. 그래서 이 둘은 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죠? 결국 0에 둘 다 가까워지니까 이 경우는 둘 다 0 나와서 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0이 아니면 그건 진동이야. 하지만 둘 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꼭 0이라서가 아니라 값이 같으니까. 알겠지? 값이 같을 때는 그 값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이제 13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약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어렵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고등수학 또는 미적분, 수능 이런 모든 과목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식들을 정말 차곡차곡 다 암기하셔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니까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약수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자연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 갖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이 값에 대해서 약수를 표현해 볼까요? 자, 1이 있죠. 그 다음에 또 a도 있고 a 제곱도 있고 다양한 약수가 마지막 얘까지 그죠? 있단 말이야. 그걸 다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 약수를 쭉 나열해 보면 알겠지만 1, b, b제곱, bn제곱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 곱한 거에 대한 모든 약수들은 뭐냐면 자, 분배하면 알 수 있어. 1 또는 b, b제곱 또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잖아. 그걸 다 더하는 거나 또 이렇게 더해서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수의 총합 공식은 반드시 이 방법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잘 보니까 알겠지만 어떤 수열이야 이게? 등비수열이야. 자, 등비수열이다 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그죠?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한 개수가 우리 약수의 개수 알죠? 한 개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1부터 m까지가 아니라 한 개가 더 많기 때문에 m 플러스 1개. 얘도 마찬가지 m 플러스 1개가 돼갖고 자, 항수가 이렇게 n 더하기 1개, m 플러스 1개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방법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이거의 약수 총합이잖아요. 우린 그래서
물어보는 식을 또는 물어보는 값을 일단은 소인수분해부터 하고 들어가야죠. 이게 순서야. 약속이야. 그지? 얘를 지켜줘가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우린 그래서 이거 약수 나열해 볼까요? 자, 1 플러스 2 플러스 얼마까지? 2에 n제곱까지. 몇 개? n 플러스 1개. 또 마찬가지 5의 n제곱도 쭉 약수들을 나열하면은 이렇게 해서 얘까지 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래서 2-1 되겠고요. 첫째 1이고요. 한 개수가 n 플러스 1개예요. 이렇게. 그죠? 얘도 마찬가지 5-1 되겠고, 자, 첫째 1이죠? 그 다음에 항수가 n 플러스 1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 4, 1 정리하면 알겠지만 4분의 1 되면서 자, 분자끼리 분배해 보겠습니다. 얘 곱한다고 하면은 10에 n 더하기 1제곱이고요. 얘 곱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에 n 플러스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곱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에 n 플러스 1제곱이겠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tn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자, tn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대입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리미트 n이 뭐한데 갔어요. 자, 분자는 tn 되겠고요. 자, 분모는 10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리미트 n이 뭐한데 갔을 경우에 자, tn에다가는 요 식을 그대로 앞에다 써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10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n 1제곱 5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되겠고 밑에가 10n제곱이죠. 자, 이 4분의 1을 불편하니까 앞으로 뺄게요. 자, 4분의 1 앞으로 빼시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자, 이 등비수열 극한은 무한대 갈 때는 최고차항, 한마디로 공비가 제일 큰 거를 찾는 게 중요하겠지. 그런데요, 차수는 항상 n차에 맞추는 게 좋아요. 분모랑 똑같이. 그래서 이 플러스 1제곱만 앞으로 하나 빼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이거니까요. 다 볼 필요 없는 거 알지? 앞에 1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1분의 1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풀이 과정은 막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이 그 개념 강의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우리가 암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푸시고요. 자, 4분의 1 그대로 쓰시고 곱하기 1분의 10이기 때문에 10을 쓰신 다음에 이걸 정리하게 되면 2분의 5다. 이렇게 해서 5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이제 공식만 알면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이 중요하지. 공식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수학은 정말 아이템이 많이 있는 친구들이 잘 풀기 때문에 꼭 공식들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시죠. 출발. 자, 14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거, 이 점화식을 어떻게 풀까요? 그럼 배워볼까? 자, 잘 보세요. 이게 사실 축차 대입이라 해갖고, 축이 뭐야? 쌓을 축, 차는 이렇게 제거해가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축차에서 이렇게 쌓아서 푸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 갑자기 목소리가 쳤네, 갑자기. 왜 그랬지? 하여튼, 이렇게 나온 점화식 문제 풀이 방법이야. 자,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축차 대입법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1부터 대입해서 풀어볼게요. 자, 1 대입해보자. A1분의 A2가 되는데, 자, 그 녀석이 바로 2020분의 2019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N 대신 2 대입하면요. A2분의 A3이 되겠죠? 네, 여기다가 2 대입하면요. 그래, 똑같아. 여기는 2020분의 2019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돼. 계속 쭉 쌓아주면 돼. 자, 3을 대입해볼게, 이제. 자,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A3분의 A4가 되면서 여기도 2020분의 2019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일반항 구할 거니까 얼마 대입하냐면 n-1을 대입하는 거야. 알겠죠?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n-1을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n-1분의 an 되겠고, 얘도 똑같이 2020분의 201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은요, 다 분수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 풀이법은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얘를 쭉 곱빼서 생각해봐. 그러면은 같은 어때? 여기 분모 항들이 있잖아, 그지? 얘는 분자지만 분모잖아. 곱하면 이제 약분이 돼요. 알겠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사라지면서 남는 거 얘 남았어요. 그지? 곱하면은 그럼 남는 게 서로 반대로 남기 때문에 얘가 남으면 분자는 얘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 모두 항을 곱한 결과는 A1분의 AN 이런 결과가 남아요. 됐죠? 여기 마찬가지 이 몇 개 있어요. 자, 2랑부터 대입해갖고 얘까지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개수 몇 개냐면 n-1개입니다. 한마디로 n-1번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지? 그러니까 2020분의 2019을 몇 번 곱했다고 n-1번 곱했다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서 A1을 이쪽에 곱해볼게요.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곱한다고 해도 부등 안 바뀌죠. 자, 그래서 곱했더니 자, 얼마가 되냐면 2020분의 2019의 n-1제곱에다가 A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또 양수예요. 그죠?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또 A, 그죠?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열들이 쭉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모든 항이 다 양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째 항도 양수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있는데 다 배웠어. 뭘 배웠지? 그죠? 이거 조임정리 배웠어. 우리 선생님 개념 강의 해놨죠? 자, 조임정리에 따르면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도 된다. 이겠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똑같이 취해 보겠습니다. 이 정리를 샌드위치 또는 조임 정리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변에 리미트를 이렇게 취해 주세요. 리미트를 똑같이 해주라는 거야. 자, 그러면 2020분에 2019의 n-1제곱인데 자, 등호 그대로 와야 돼. 부등호는 얘 그대로 오는데요. 조임 정리 뭐야? 이 값이 같다면, 그죠? 이 값이 똑같다면 왜 0이지 이거? 이 값이 잘 보셔야 됩니다. 1보다 어때? 작아요. 그죠? 이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0에 가까워져요. 앞에 곱하는 건 상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양쪽이 0이니까 0으로 쪼이겠지. 쪼이기 때문에 얘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기 등호 없고 등호 있지만 리미트를 취할 때는 등호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같은 값일 때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들어가 주면서 이 값도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문제에 얻는 결론 뭐냐면 이런 점화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이거야. 이 문제에서는 자, 결론은 얘를 얻고 싶은 거지. 자, 이 문제를 풀어봤더니 얻는 결론이 뭐야? 이거죠. n이 무한대 갔을 때 an 값이 0이 나왔다는 게 이 문제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를 풀어본 거죠. 자, 얘를 풀어봤으니까 이제 이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두 번째를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보시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4an 플러스 3n 플러스 1분의 3an 플러스 n-2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얘가 지금 0 간다는 걸 방금 배웠으니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들은 0 수렴하기 사라지겠죠. 얘만 남는 거 가지고 풀면 되겠어요. 자, 무한대 꼴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 써갖고 답을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끝. 그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 아주 정말 엄청 옛날에 수능 대입 수능 문제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 잘 나오니까 그 연습을 좀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비가 1보다 작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그죠? 얘 0 된다는 사실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이것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조임 정리를 통해서 0 가는 걸 좀 확인해 본다면 이런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15번으로 가볼까요? 출발. 자, 15번 문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왠지 이게 농도만 나오면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 그죠? 괜히 어렵지. 근데 농도 문제는 얘만 기억하면 되게 쉬운데 애들이 이걸 외우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우리 뭐가 중요하지? 소금. 그죠? 자, 이 소금. 금 중에서 제일 귀한 금은 뭐죠? 소금. 그죠? 없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야? 지금이죠. 지금. 하여튼 우리가 이 지금 이거 꼭 다 외워줘야 돼. 알겠지? 우리가 이렇게 농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금물 나와. 이게 소금물이죠. 그랬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을 구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공식 뭐야?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진한 정도잖아요. 그게 소금이야. 그래서 소금물 속에 얼마만큼 농도가 진하게 들어있냐 그 뜻 아니야?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한다? 농도 문제는 또는 속력, 속도 이런 문제들은 꼭 그림을 그리면 도움되니까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00g 있어요. 이런 그림 그려보세요.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해봐요. 200g 있단 말이야. 그런데 10% 소금물에서 50g을 따라 버리고 다시 40g과 소금물을 넣었더니 그죠? 이거 되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값도 구하면 되겠지만 얘는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구했던 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냥 바로 n번째를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n번째가 중요한 거니까 얘를 보면 되고요. 첫 번째 구한 거 물어본다면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물어본다면 그냥 n번째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n번째 농도가 바로 PN인 거죠. 이게 바로 n번째에 있는 농도가 되고요. 200g이 되는 거야. 여기에 또 하는 거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자, 한 번 더 하게 되면 자, 물을 버려요. 얼마큼 버려? 이 농도짜리를 50g을 버린다니까 빼는 거잖아요. 빼면 되고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순수한 물을 집어넣어. 물은 농도가 없죠. 그지? 그래서 얘가 40g을 물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또 직접 뭘 집어넣냐면 소금을 넣었어. 소금 10g을. 그지? 그래서 얘는 10g이 소금이에요. 그지? 넣어서 뭐가 되었냐면 얘가 되었다는 얘기야. 결과. 그지? 그 다음 바로 n 플러스 1번째 농도가 되는 거죠. 걔가 누군데? 바로 pn 플러스 1번째 농도란 말이야. 몇 g짜리? 이거 빼고 다시 너 합쳤기 때문에 200g은 안 변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다시 200g을 채워서 얘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여기서 그림만 그린 다음에 얘만 구하면 끝인 거야. 소금만 구하면. 너무 어렵지 않지?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은요. 200g 중에서 얘가 들어있죠. 농도를 쓰는 방법은 농도를 식으로 쓰는 방법은 이렇게 100분율, 100분의 PN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이죠. 자, 뺐어요. 자, 얼마 뺐으니까? 50g. 그죠? 자, 50g 곱하기 자, 100분의 PN. 얘는 뭐야? 나간 소금이죠. 그죠? 얘는 밖으로 나간 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없어. 얘는 소금이 없단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10g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된 거야. 바로 얼마? 그죠? 200g. 200g 속에 이 농도가 된 거죠. 그래서 100분의 PM 플러스 1번째 농도가 돼서 결국 이거에 소금이 된 겁니다. 그럼 결국 소금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전부 다 분모 100을 다 없애볼까요? 자, 100을 곱해주면은 얘는 1000 되겠죠? 자, 1000 되면서 얘는 100 약분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얼마? 250이니까 빼면은 150이죠. 그래서 150 PN 되겠고 더하기 1000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 P에 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00으로 뭐 해줘야 돼?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0으로 나눴더니 이와 같은 점화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4분의 3에 PN 더하기 얼마? 5가 되겠죠. 자, 이런 점화식만 구하면은 이제 다 하신 거야. 자, 문제 물어본 건 뭐야? 얘 물어봤죠? 선생님이 그러면 빨리 푸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뭐 정석 푸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되게 중요했어. 정석 풀이가.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푸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정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공비 역할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 값이 그죠? 그러면은 얘는 수렴합니다. 수렴.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얘가 어떤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돼 있어요. 1보다 작을 때는. 알겠지? 그 이유는 이따가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리미트를 양변에 취하게 되면 식은 이와 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4분의 3 pn 더하기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차피 얘가 알파로 가면은 아까 이미 설명했는데 얘가 알파 가면은 m 플러스 1번째 양도 당연히 알파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건 뭐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은 알파 가까우시고 그죠? 얘도 어때? 4분의 3 알파가 되면서 얘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 알파가 바로 알고 싶어한 pn 값이 되는 거야. 자, 양쪽에 4배 해셔서 4알파는 3알파 플러스 20이 되고요. 알파가 20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0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농도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마지막엔 평생 했을 때 죽을 때까지 계속 평생 무한대번째 자손 물려주고 계속 평생 하면은 20%만큼 농도가 된다.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답이고요. 선생님,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값이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걔 무한대가 돼버려. 걔는 무한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1보다 작아야만 돼요. 1보다 작아. 요 안에 들어가야 돼. 이 안에 들어갔을 때만 이렇게 알파가 돼서 빠르게 풀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걔는 어디? 무한대로 갑니다. 알겠지? 그거 따로 외워두시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푸는 거냐? 사실 예전에는 요거 일반항 구하는 거 배웠어요, 로이. 그죠? 근데 지금 안 배워요, 또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지 않은데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온 식에서 일반항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어요. 자, pn 플러스 1. 자, 이 점화식을 자,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이건 선생님이 수열할 때 했었어, 이미. 그때 강의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일반항 이 모습 만들어 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5를 이용해서 알파 구하는 건데, 자, 다시 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전개해 놓고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알파 넘어가면 얼마가 되죠? 알파 빼기 4분의 3알파가 바로 5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얼마? 여기서 4분의 알파는 20이 나오죠? 그래서 20이 나온 값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파에다가는 방금 20 나왔으니까 그 20 나온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체가 등비수열이야. 이 공비야, 공비. 알겠죠? 그래서 이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자, 이 일반항이죠. 일반항은 첫째 항도 이 모습이 돼야 돼. 이 첫 번째 항이고요. 공비라서 4분의 3의 n-1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야. 이 일반항, 등비수열 일반항으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때 자, Pn은 그죠? 20 플러스 P1-20 그 다음에 4분의 3의 n-1제곱인데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해버리면 어차피 얘는 1보 작으니까 0으로 바꿔지겠죠? 그 얘만 남아요. 그지? 그게 알파가 되거든, 20.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게 맞는 풀이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지? 외워, 여러분들. 이 값이 자, 선생님이 해놓은 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 마이너스 1 사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알파를 치환해서 얘를 알파 치환해갖고 이게 빠르게 답을 구해서 그 알파를 답을 쓰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학교에서 약간 좀 안 내는 추세긴 한데 또 모르죠. 다시 낼 수 있으니까 다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번 가볼까요? 출발. 자, 1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12. 그 다음에 공비가 3분의 1 되는 등비수열 AN. 자, 그리고 BN을 다음과 같이 약속. 정의가 뭐야? 약속이죠. 약속했어요. 그래서 BN 구한 다음에 요 극한값, 그죠? BN에 대해서 극한값을 찾는 문제인데, 자, 첫 번째 값을 1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한 점을 지나요. 그죠? 얘는 어떤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얘가 되는 직선과 이차함수와의 교점 중에 이거 말고 다른 점의 x좌표다. 정말 국어, 그죠? 이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 자, 그림 그려볼게. 이런 거야. 하여튼 이렇게 어때? 한 점을 지나니까요. 그 지나는 점을 선생님이 나타내 볼게요. 이 점을 pn.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해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막 보면 잘 안 보여. 문장으로 풀지 마시고요. 꼭 그림 문제는 이차함수 문제니까 그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야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난 꼭 그림 그리거든 이렇게. 하여튼 자, 기울기 AN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거 직선의 방정식 표현해 볼게요. 자, 기울기 맞죠?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x 플러스 bn 더하기 bn 제곱 되겠죠? 자, 그 직선과 요 이차함수, 그죠? 만나야 되는데 한 점은 얘란 얘기고요. 그죠? 또 한 점이 얘란 얘기죠. 그 점이 바로 누구다? 그 다음 점이란 얘기야. 누가? 얘. 그러면 얘가 이거라면 얘는 뭐겠어요? 얘는 당연히 pn 플러스 1.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이거 x좌표가 pn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그죠? y 값이 뭐야? 또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그래서 자, 연립해 볼게요. 자, 연립. 이차 함수 누구야? 바로 y는 x제곱이죠. 2차 함수와 요 1차 함수 연립해 갖고 요 두 개 찾는 게 포인트야. 그지? 연립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x제곱이라는 식과 an x 플러스 bn 플러스 bn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2차 방정식이야. 인수분해 잘하면 되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x제곱 넘긴다면 an의 x가 되겠고, 자, 넘긴다면은 an bn 마이너스 bn제곱 이꼴 제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bn 묶어준 다음에 an 더하기 bn 되겠죠? 자, 여기에서 an 더하기 bn, 얘가 bn인데 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 묶어서 빼기 플러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x를 구해봤더니 두 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얘가 나오고 하나는 얘가 나왔어요. 아, 얘가 pn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걔 말고 아닌 x좌표. 그죠? 누가? 바로 이 녀석이.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녀석은 바로 이거 말고 얘란 얘기지. 그래서 이거의 x좌표 b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과거에는 킬러 문제였어요. 그지? 하여튼 b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bn 더하기 an 뭐 이런 식으로 점화식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누구냐고요? 문제 써 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an은 첫째 양 12, 공비가 3분의 1 등비수열이야. 아, 그러니까 얘는 첫째 양 12가 되면서 공비가 3분의 1 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bn만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사실 옛날 말로는 개차 수열이고요. 그럼 없어졌어 이제. 그래서 개차 수열 이제 없어졌으니까 지금 뭐야? 수열 시간에 배웠던 거, 그죠? 축차 대입 점화식 알죠?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되겠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축차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bn 플러스 1이 있고, 자, 넘겨서 bn 넘기고요. 이쪽으로. 자, 일반항을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12에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1부터 쭉 쌓아가서 쌓을 축, 그죠? 쌓아서 이제 빼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터 대입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B1, B2. 그러면은 어때? 이거 1이니까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 넣어볼게요. 자, B3에서 그죠? 2 대입하면 B3, B2가 되겠죠. 2 대입하면은 12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3을 대입을 하면요. 자, B4 마이너스 B3이 되겠고, 자, 1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다. 이런 표현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n에다가 n-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n-1을 대입을 하면 얘는 뭐야? bn 되겠고 n-1 되겠죠. n-1을 대입하면요. 자, 12에 3분의 1에 n-2제곱이 되고요.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렇게 더하는 거죠. 자, 더한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하면 끝. 그죠? 자, bn-b1 얘는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등비수열 공식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1-r 첫째 항은 12 그죠? 12 1-3분의 1에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개수야 개수. 알겠지? 자, 1부터에는 n-2개지만 1부터 여기까지잖아 지금. 그죠? 몇 개야? n-1개. 이거가 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3분의 2이기 때문에 자, 얼마야? 얘는 그러면 6이 되고 올라가면 18 되겠죠? 그렇게 해서 1-3분의 1에 n-1제곱 이런 결과가 얻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bn 구해보면 알겠지만 자, bn은 이제 일로 볼게요. 자, bn을 가볍게 정리해봤더니 여기에서 얘 넘어가 주면 자, b1 플러스 그 다음에 18 1-3분의 1에 그죠? n-1제곱 이렇게 됐다 이거야. 자, b1 값에다가는 1 대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시고요. 자, 이제 얘를 물어봤으니까 양변에 리미트만 취하면 되겠지. 자, 이 리미트를 이렇게 우리가 취해줬을 때 n이 뭐한테 가잖아 이렇게. 그죠? 자, 1 플러스 되겠고 분배한다면은 18 그 다음에 3분의 1에 n-1제곱이 되고요.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한대를 해주면 0대 사라지죠. 그래서 얘만 남기 때문에 정답 19. 되게 쉬운가 봐요. 19. 하여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 풀어봤어요. 선생님이. 자, 오늘 선생님 오래간만에 강의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제 앞으로 매일같이 빠짐없이 강의 열심히 찍을 계획입니다. 원래 선생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목표가 이 유튜브 온라인 강의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했는데 너무 막 이제 그 강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어떻게 통제가 안 돼 갖고 좀 이렇게 막 또 어떤 거 미루기도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이제 오프라인 이제 약간 좀 줄이고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열심히 찍어서 우리 친구들 또는 수능 시험 보는 수능 완성까지도 선생님이 최선 다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킬러 문제를 할까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수능 완성 위주로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고1 수학은 고2도 마찬가지 수험수도 강의 이렇게 차근 올려서 정말 많은 강의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선생님이 앞으로도 좋은 강의 많이 하는 수학창고지기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